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원재민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조사 및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조사하였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분석,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시로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7년 10월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라는 이름으로 호스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에 네이선 블레차르지크가 합류하고 이후 2009년 9월 회사 명칭을 에어비앤비로 공식 변경합니다. 매출은 21년 연간으로 59.9억 달러, 4분기 매출은 15.3억 달러로 20년 동기 78.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5억 달러입니다. 20년 4분기 에어비앤비는 대대적인 영업 적자 및 순손실을 기록하며 좋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21년 4분기는 작게나마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명칭을 에어비앤비로 공식 변경하면서 제공 숙소를 방 단위에서 아파트나 집 전체, 휴가용 임대주택 단위까지 확대합니다. 에어비앤비 앱을 론칭하고 즉시 예약 기능을 도입합니다. 11년 6월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13년 6월에는 본사를 설립합니다. 14년 7월에는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고 20년 12월에 에어비앤비를 상장합니다. 21년 5월 대규모 서비스 및 제품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동기로는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호스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노렸는데 주변 호텔과 숙박업소를 예약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 일부를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거실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하면서 이를 통해 $1,000를 벌었고 월세 낼 돈을 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 이상의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동업자 블랙차르지크를 설득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수익 구조는 호스트의 상품을 소개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게스트와 호스트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소비자 수수료는 5에서 15%, 숙박비의 평균 12% 정도를 수수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호스트는 3%로 비교적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플랫폼 비즈니스인 이유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즉 생산자의 방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게스트, 즉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숙박을 합니다. 이렇듯 서로 구분되는 두 집단, 양면 시장을 연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원칙에 따라 제어하며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 사진입니다. 문제점으로 호스트의 권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6일 한인 2세 서씨는 마운틴 등반 여행 후 강한 눈보라와 번개 경보로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호스트가 당신은 아시아인이라 방을 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또한 15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숙박을 예약하기 더 어려운 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게스트는 일본 여행을 갔다 온 뒤 호스트로부터 하나 약 26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체크인할 때 숙소 사진을 찍어 두었으나 클레임이 걸린 문 잠근 장치 고장, 옷장밖에 목걸이, 변기 작동 여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지 못해 무고함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제 시 청소비 항목이 있었음에도 퇴실 시 수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등 무분별한 모증금 요청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숙소에 따라 환불 정책이 지나치게 엄한 경우가 또 존재해 한 달 전 취소를 해도 50% 환불만 가능하며 에어비앤비의 이용료 수수료는 무조건 환불 불가능한 점으로 인해 게스트 입장에서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호스트나 게스트나 둘 다 이용자이긴 셈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게도 상당한 선택권을 주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호스트를 엄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호스트와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호스트를 엄격하게 뽑고 호스트 계정에 등급을 적용하여 서비스와 후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질이 좋지 않으면 내려가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게스트가 사전에 호스트 등급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의 온도 시스템이나 중고나라의 등급 시스템처럼 신뢰도가 중요한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스트 보호를 강화한다. 한 달 전 취소를 했는데도 50% 환불만 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정책을 완화하고 게스트가 바뀔 때마다 호스트는 숙소 기물에 대한 증거를 남기도록 하고 다음에 올 게스트에게 정확한 리스트를 제공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이름을 A기업으로 가정하고 이 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숙박업계 대표적인 기업 에어비앤비의 장단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한 숙박비, 낮은 수수료, 또 해외 가정집에 대한 문화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에어비앤비는 중개만 해주고 다른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스트 입장에서는 호스트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호스트의 서비스 질에 따라 천차만별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의 장점을 본보기로 하고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생각해 봅니다. 에어비앤비가 많은 숙박업소를 제치고 선택받는 이유는 호스트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숙소 리스트, 해외에서 해외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게스트들에게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스트에게 인테리어나 운영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화할 것은 호스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숙소를 직접 확인하는 등 호스트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플랫폼에 숙소 사진을 올릴 때 호스트가 찍은 것을 A기업에서 적절한 사진인지 과장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관리팀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호스트들의 숙소를 검사하고 몰래카메라 유무나 숙소 청결도, 물건 보급과 가구 상태 등을 점검, 그리고 자살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해당 숙소가 불법 행위를 위한 곳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결과를 취합해서 호스트 등급에 반영하며 이곳이 높을수록 호스트가 기업에게 계약 성공 시 지불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하도록 하고 서비스와 게스트 평가가 좋으면 등급이 올라가며 게스트가 숙소 예약 전 호스트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트의 숙소를 직접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운영하도록 하고 게스트 입장에서 호스트의 수준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호스트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플랫폼 이용 시간이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넣어서 호스트에게도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호스트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게스트 등급이 내려가며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는 등 수칙과 매너를 잘 지켜 호스트의 평가가 좋으면 게스트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낮아지는 혜택이 있고 호스트도 계약 전 게스트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도 A기업 플랫폼에 방 단위로 등록할 수 있고
구독료를 지불하면 도배와 시공 등 보수 작업과 청소를 기업에서 직접 하며 개인 호스트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생각하며 안목을 넓히는 것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